자, 네, 프린트 보시면 프린트. 자, 제1장에 정부에게 총론이라고 돼 있죠? 돼 있어요? 네. 자, 책을 쓸 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책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충 개념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의의 있는데 의의에 정의 있는데 정의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일단 프린트를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처음에 정부에게 정의가 있어요. 자, 일단 왜 정부회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회계가 뭐였어요? 경제적 실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정의를 경제적 실체로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중급회계는 이 경제적 실체 중에서 어떤 회사에 국한하는 거죠? 기업에 국한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기업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보고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보고실체. 그래서 보고실체에 대해서 보고실체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제공한다. 그럼 무슨 회계라고 그러냐면 영리회계라고 합니다. 왜? 기업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말고 비영리법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영리법인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 여러분들 야구 개막했죠? 네. KBO라고 들어봤어요? 한국야구위원회. 네, 그런 회사들도 어쨌든 재무제표는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고실체가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되면 무슨 회계가 되는 거예요? 비영리회계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비영리회계는 다행스럽게도 아직 CPA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등장했는데 우리는 뭐가 등장한 거야 이제? 그 보고실체 중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결국 뭐다? 보고실체다. 경제적 실체 중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정부회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정부의 무슨 활동을 보고하는 회계예요? 재정활동을 보고하는 회계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건 제가 분명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재정활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벌고 돈을 지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됐어요? 재정활동이 뭐라고요? 정부가 돈을 벌고 돈을 지출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벌고 돈을 지출하는 활동을 장부에 기록해보자. 이게 뭐다? 정부회계다. 됐죠? 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약간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정부가 돈을 버는 활동을 뭐라고 해요? 세입이라고 해요. 그럼 정부는 돈 어떻게 벌죠? 저한테 돈 뜯어가는 거죠. 뭐 세금 걷어가죠. 그래서 그 수익을 뭐라고 하느냐? 조세 수입이라고 해요. 조세 수입.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정부가 돈을 버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세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조세 수입이 아니라는 거. 그럼 정부가 조세 수입 이외에 돈 어떻게 버느냐? 네, 제가 오늘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좀 밟았어요. 네, 그러면 뭐 걷어가요? 과속하면 벌금 걷어가잖아요. 그렇게도 돈을 벌죠. 그래서 세외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벌금 같은 거 있고요. 자, 정부가 거래를 대리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수수료 수익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수수료 수익이나 벌금 같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본 수입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 소유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국유 토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 토지를 팔았어요. 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수입을 뭐라고 한다? 자본 수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본 수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 소유 부동산을 판 거예요. 좀 이따 책으로 다 정리할 거니까 뭐 특별히 필기할 필요 없고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출이 있습니다. 자, 세출에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이 있어요. 자, 정부가 돈을 지출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내용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현금을 지출해요. 네, 그럼 반대편에 뭐 아니면 뭐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산 아니면 비용 올 수 있다 그랬죠.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 자산이라 그랬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나누는 것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1년 이하로 발생을 하면 경상 지출. 그러면 뭐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용과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1년 이상 지속이 되면 자본 지출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나누는 기준이 뭐다? 효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다가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 있죠?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효익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위에다가는 뭐라 써놓으시면 돼요? 경상 지출은 1년 이내,
1년 이상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결론이 뭐다? 네, 결국 정부가 돈 벌고 지출하는 활동을 장부에 한번 기록해보자. 이게 뭐다고요? 정부에게다. 네, 됐죠? 네, 어려운 거 아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책을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의, 정의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밑줄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뒤에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줄, 3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정부회계란 정부 조직이 수행하는 재정활동. 재정활동은 정부가 돈을 벌고 돈을 지출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양가로 1번 밑줄 치지 마세요. 네,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밑줄 치면 돼요. 정부 조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그래서 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구분되는 거 아시고요. 그래서 정부회계는 중앙정부의 회계활동인 국가회계와 지방정부의 회계활동인 지방자치단체 회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정부회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네, 만든 사람이 똑같았으면 공부하기 편했을 텐데 만든 사람이 달라서 우리는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재정이란 세입과 세출을 주축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한대요. 돈 벌고 돈 지출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세입 나와 있어요. 세입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조세 수입, 세금으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외 수입은 조세 수입 이외의 수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까 수수료, 벌금 같은 거 말씀드렸고요. 조세 이외의 수입을 말합니다. 자본 수입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세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이 있는데 지출로 인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단기에만 발생하는 걸 경상지출, 미래에도 발생하는 지출을 자본지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자, 정보 이용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출제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보 이용자가 다르겠죠? 기업과는. 기업에서는 누구랑 누구였어요? 채권자랑 주주였잖아요. 그쵸? 네, 돈 빌려준 사람과 돈을 투자한 사람. 그런데 정부에게 그 국가의 재무제표를 볼 사람은요. 여기 처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국회. 자, 국회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산자입니다. 예산. 네, 단기에 국가가 얼마만큼 지출해야 되는지 예산을 짜야 돼. 그럼 예산을 짜려면 전년도 재무제표가 있어야지 비슷하게 짤 거 아니에요. 국가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지 종업원한테 줄 급여가 얼마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 재무제표 봐야겠죠.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자, 행정부라는 것은 각각의 부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농림부,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이런 부서들을 말해요. 그런 부서들은 그 예산을 하에서 내가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예산보다 많이 쓰면 성과가 나쁜 거였죠. 예산보다 많이 쓰면 성과가 나쁜 거겠죠. 예산보다 적게 쓰고 그 결론을 달성할 수 있으면,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성과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행정부는 뭘 봐야 된다?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납세자예요. 여러분들 납세자들 내 세금이 정확하게 국가가 벌어들인 건지 한번 봐야겠죠.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학문이니까 납세자가 본다고 하는 거지. 제가 뭐 국가가 세금 떼었다 그래서 내 세금이 어떻게 쏘였는지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거철이죠. 유권자들은 세금을 5년 동안 띄어갔는데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잘 썼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표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없죠. 어쨌든 뭐 그런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정부에게 분류가 있죠. 일단 프린트를 먼저 볼게요. 자, 정부에게 분류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문장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 아까 설명한 건데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필기 똑같으니까 뭐가 하나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자, 정부에게 분류는 크게 국가회계와 자,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나뉘는데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 너무 기니까 제가 지자체라고 쓸 거예요. 지자체 회계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됐죠? 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국가회계와 지자체 회계는 이 국가회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중앙정부.
그리고 이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거.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법규에 따른 분류예요. 법규. 자, 국가의 모든 세입 세출 활동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법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돈을 쓰거나 돈을 수입하려면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법규에 의한 분류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됐죠? 그 밑에 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법은 세법에서 배우셨겠지만 일단 법이 있고요. 3단법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모든 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 이런 것들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만드는 규칙이 있죠. 3단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회계는 자, 국가 재정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이 국가재정법이 어디다 토스를 하고 있냐면 국가회계법에다가 토스를 하고 있어요. 재무제표 만드는 것만. 이게 지금 빠져있죠. 프린터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써놓으세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에서 모든 기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죠. 시행규칙. 자, 이 시행규칙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자체 회계는 지방 재정법.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모든 걸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밑에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이 지자체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나올 거 딱 하나입니다. 자, 정부 회계를 나누는 분류는 뭐에 따라서 분류한다? 법규에 따라서 분류한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두 개의 규정이 어떻다고요? 서로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국가회계 기준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회계와의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고요. 그런 다음에 국가회계 기준은 이제 정리를 했어. 그런 다음에 지자체 단체 회계 기준도 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점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됐죠? 자, 요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프린트에 분류에다가는 별표 쳐놔야겠죠.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서브노트 만들 때 일 정의 다 생략하고 이 분류는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시험에 나온다는 것만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나중에 서브노트 만드시면 돼요. 자, 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5페이지의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정부에게는 이제 밑줄 쳐야 돼요. 시험번에 나오는 거니까. 정부에게는 일정한 법규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모든 일은 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규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고, 그 규제를 받는 법규에 따라서 크게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국가회계 보이시죠? 자, 국가회계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의 맨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옛날에 정부회계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단식부기라고 그랬죠? 단식부기의 현금주의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나간 거,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온 거, 그것만 회계 처리했어요. 현금 위주로. 됐어요? 근데 뭘로 바뀌었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시스템이 적용된다. 그거에다가만 밑줄치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국가회계에 발생 기준과 복식부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2007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도입이 됐고요. 2009년도에 국가회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하고 뭐다? 발생 기준과 복식부기 시스템. 자, 이게 도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페이지 볼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 정부회계 분류가 나와 있어요. 분류. 자, 국가회계랑 지방자치단체 회계 나와 있죠. 거기다가 위에다가 뭐에 의해서 분류된다. 이것만 하나 표시해두고 거기다가만 별표 쳐놓고 나중에 그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필기해놨죠. 그래서 위에다가 법규 써놓으시고요.
그 표만 읽어보시면 돼요.